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어제까지가 ERP 부분이 정리가 끝나는 거였다면 오늘부터는 ERP 물류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과목으로 SCM, 즉 공급망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지나고 나면 영업관리, 구매관리, 무역관리 식으로 넘어갈 텐데 무역 분야는 1급에 해당되지만 2급 강의 내용을 강의하고 나서 추가되는 내용으로 1급 내용으로 무역관리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 공급망 관리, 개요 및 SCM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순서는 개요,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에서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흐름, 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유통과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는 물류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물류란 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유통이 무엇인지, 물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 이 개념도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정리하고 그 안에서 물류를 좀 캐치해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걸요,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를 생산을 합니다. 그죠? 생산하게 되면 생산 이전의 절차가 있겠죠. 생산 이전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재료를 갖다가 납품해서 공장에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물건을 배송을 하게 되고 배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마지막, 근데 물건이 잘못 왔어요, 아니면 고장이 났어요, 중간에 오다가 손상이 됐습니다 등등, 뭐 반품하거나 폐기하거나 회수하는 일련의 절차들, 이런 모든 영물류라고 하는 절차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가 크게 물류라고 하는데요. 이 물류라는 거는 유통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거는 이 물류의 개념보다 좀 더 넓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시작해서 마지막 모습까지를 갖다 전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흘러서 통한다는 얘기죠. 이 유통 중에서 물적 유통, 나중에 물류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우다 보면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PD라고 부르죠. PD. 우리 정말 물적 유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물류가 됩니다. 자, 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폐기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만 딱 뺀 거죠. 쏙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쯤에 발생을 했느냐? 자, 우리가 18세기라고 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공장제,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대량 생산 체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걸 내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물물교환이란 걸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만든 사람이 뭐 하나의 실수가 있다 해도 그 실수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만들었네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졌어요? 그렇죠. 창고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생산을 관리하기 위한 생산 관리자가 필요해졌고, 자,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창고에다 쌓아놨네. 그리고 나서 출하를 시키려고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 손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품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산도 분류가 되기 시작하고요. 품질도 분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또 기법이 따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기는 물적 유통이 그 하나의 분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적 유통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물적 유통도 결국에는 물류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물류라는 게 유효성이 적은 곳에서부터 유효성이 높은 곳으로 원자재를 이동하면서 생성이 되는 그 효용 가치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커피를 들여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원자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물류가 뭘로 여기서 그죠 무역이라는 걸로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에서 뭐가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그죠 자격증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통에서는 유통관리사가, 물류에서는 물류관리사가, 무역에서는 무역영어 뭐 1, 2급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원산지 관리사. 이런 필요한 자격증들이 그 분야별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과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이전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원래는 상과 물이라고 부르는 게 또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얘는 나중에 유통 영업 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통이란 거는 물류보다는 좀 개념이 크고 물류보다는 좀 더 개념이 큰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마지막 제품을 폐기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유통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정말 물적 유통, 물건을 갖다가 옮기는 과정을 물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개념만 우선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망 관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요. 공급망 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들어본 로지스틱스라는 게 또 나와요. 자, 물류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생산자는 제조자죠. 제조자, 회사. 보통 우리가 무역에서는 화주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포장, 보관, 하역, 운송, 정보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물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류하면은 택배다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포장, 보관, 하역, 운송, 정보 등 다양한 걸 갖다가 우리가 물류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물류랑 로지스틱스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지스틱스는 약간 물류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물류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원부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즉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생산물류라고 불러요. 공장물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조물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를 납품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업체에서부터 결국에는 공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체 회사까지 가는 그 또 물류가 있겠죠. 이 물류를 원재료 조달 물류라고 불러요. 조달 물류. 그래서 여기서 구매 조달, 생산, 판매 물류가 통합된 개념이다. 보관보다는 흐름의 관점의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오히려 어디 쪽에 나올 거냐면 물류관리사 쪽에 출제가 될 만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망 관리라는 걸로 지금 잠깐 넘어왔는데 앞에서도 뭐 공급망 관리 내용으로 물류랑 로지스틱스를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급망 관리 개념 내에서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가 말하는 물류는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는 프로세스로서 협력사 및 거래처와 서로 연결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이며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내부 외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정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물류 봤고요. 로지스틱스 봤고요. 지금은 공급망 관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급망 관리는 SCM이라 불러요. SCM이라 부르는데 공급 사슬망 관리라 부르죠. 즉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프로세스까지 모든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외부 기능을 통합해서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공급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기능 간의 재화 정보 자금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이게 지금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SCM의 세 가지 흐름입니다. 좀 이따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동기화해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그림으로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요 가운데다 금을 한번 긋겠습니다. 자, 원자재를 공급한다. 원재료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재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원재료 업체예요. 원재료 업체. 원자재 업체. 원자재 업체라고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공장에다 납품을 하는 물류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죠? 조달 물류라고 부릅니다. 조달 물류. 물론 여기서도 중간에 이 조달 물류가 좀 큰 회사들은 여기 물류센터처럼, 지금 이게 물류센터거든요. 여기도 물류센터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생산 공장 사이에 조달 물류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대부분의 기본적으로는 일반 판매 제품의 물류를 소개시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특별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공장이에요. 공장. 중간에 제조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내 물류라고 그러죠. 사내 물류. 여러분들 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포항을 한번 놀러 가시다 보면, 호미곶을 가시다 보면은 가는 길에 포스코가 있어요. 포스코 회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교차로를 하나 기다렸다가 신호를 가게 되면 한참을 갑니다. 한 5분에서 6분을 가요. 그러면 정문이 나와요. 그게 누구 정문이냐면 아까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통과했던 포스코 공장이 시작됐던 정문이 나옵니다. 또 한 5분을 가요. 그럼 교차로를 몇 개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다리를 건너기 전에 공장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요. 거기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10분 전에 봤던 그 포스코의 마지막 공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과 공장 단지 내에도 도로가 있고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지 내에서도 블럭과 블럭을 이동하는 차량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지와 단지 내에서도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물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공장 말고 큰 공장들에서는 사내 물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존재하는 사내 물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장을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물류센터를 입고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게 되면 물류센터로 입고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나 불러? 그쵸, 여기 나온 판매 물류라고 부릅니다. 판매 물류. 자, 판매 물류라고 부르는 게 옛날에는 보통 이 제조업체에서 떠나서 소비자에게 가는 요 과정,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이만큼 자체를 협의의 물류라고 불렀어요. 협의의 물류. 즉 과거의 분류는 물류가 요만큼인 겁니다. 공장을 떠나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옛날에 물류라고 불렀던 거다. 그리고 이 협의의 물류 과정도 좀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도소매 센터까지 가는 걸 우리가 수송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좀 원거리, 격지 간의 거리를 갖다가 운송하는 걸 수송이라고 불렀고요. 이 도소매점에서부터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죠, 배송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송.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수배송업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수배송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뭐라고 불렀냐? 판매 물류라고 불렀습니다. 판매 물류. 자, 그런데 물건을 소비자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품이 잘못 왔어. 아니면 손상됐어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마음에 변절을 한 거죠. 그냥 반납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보내는 물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물류라고 불러요. 역물류. 역물류는 반품, 폐기, 회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마지막 반품, 폐기, 회수, 역물류까지 이 모든 물류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큰 물류의 과정을 광의 물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얘 자체가 광의의 물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역물류까지를 다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샀다. 20대 누가, 30대 누가 몇 시에 물건을 샀다라는 정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누적되는 정보를 어떻게 돼요? 도소매점으로부터 물류센터를 통해서 그쵸, 제조업체로 이동하겠죠. 정보는 소비자로부터 업체로 거꾸로 이동을 합니다. 또 뭐가 이렇게 같이 이동하죠? 그죠, 현금도. 소비자가 돈을 주고 도매점에다 사고, 도매점은 또 물류센터에다가 결제를 하고, 물류센터에서는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제조업체에다가 또 건네주겠죠. 현금도 이동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정보도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도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린 게 하나 있죠. 그죠? 물건이라고 하는 거, 제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SCM의 세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의 흐름. 자, 여러분들이 제품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제품이 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입니다. 이게 제품이라 불러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소유권이? 그렇죠. 제조업체에 있으면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가 있어요. 어느 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라고 부르는, 특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마트에다가 물건을 넘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름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노트북이 왔는데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제품이라 부르지만 유통업체에서 부를 때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상품이라 부릅니다. 상품. 이때부터는 이 상품은 뭐냐면 소유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뭘 받고? 돈을 받고요. 재화를 받고요. 그러니까 재화와 상품을 갖다가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렇죠, 유통업체에 있는 겁니다. 유통업체에서 가져왔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서비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판매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는 하나로 묶어서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이동한다? 제조업체로부터 고객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죠. 하지만 정보는 주문이 얼마만큼 더 들어간다, 배송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이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걸 더 요구를 많이 한다 라는 정보는 거꾸로 오겠죠. 소비자로부터 역방향으로 옵니다. 여기는 제조업체로부터 이렇게 가고요. 재정의 흐름도 마찬가지. 재정의 흐름도 이렇게 가겠죠. 재정의 흐름도 신용카드 쓰면 신용조건, 지불조건, 뭐 할부를 하겠다, 아니면 일시불로 하겠다, 위탁 판매한다, 그 다음에 권리와 소유권을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 등등등, 이런 것도 소비자로부터 거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품과 서비스,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운을 띄워본 겁니다. 이제 물류가 시작이 됐으니 물류에서 첫 번째 단원이 원래 SCM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물류와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에서 하는 공급망 관리 정의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급망 관리 SCM이 사실적인 모습에서의 흐름, 그리고 전체 구조도를 한번 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채찍 효과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공급망 관리 기대 효과, 각종의 유형, 흐름,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전략, 거점 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CM은 한 2, 3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ERP라는 자격증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 흐름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ERP 프로세스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그냥 예전처럼 필기를 갖다 딱 따고서 고정돼서 그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고정된 자격증이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면 그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조금씩 자격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